비 오는 오후 회장 정만호는 오래된 액자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은색 테두리 안 젊은 남자가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죠. 이게 왜 여기 있지?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는 세상 떠난 외아들 민석이었고 아이는 몇 년째 자신이 후원하던 보육원 아이 지호였습니다. 가슴이 순간 얼어붙었죠. 정만호는 숨을 고르며 마치 시간을 되감듯 그날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몇 해 전 우연히 들른 보육원에서 처음 만난 아이, 자신을 보고 해맑게 웃던 그 얼굴이 지금 이 순간 사진 속에서 그대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설마.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비 오는 오후 회장 정만호는 서재 한쪽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색 테두리에 오래된 액자 하나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죠. 유리 위로 스민 빗방울이 반사되어 마치 사진 속 인물들이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남자와 어린아이가 서로를 꼭 껴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정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눈동자가 점점 흔들리며 그 사진 속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세상을 떠난 외아들 민석이었고 그 품에 안긴 아이는 몇 년째 자신이 후원해 오던 보육원 아이 지호였습니다. 가슴이 순간 얼어붙었죠. 그는 액자를 가만히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우연 같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래된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저 아이가? 정만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필름이 되감기듯 기억이 거꾸로 흘러갔습니다. 몇 해 전 우연히 방문했던 시골의 작은 보육원, 그날의 풍경이 다시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후원 기업 행사 일정 중 잠시 들른 보육원은 낡고 허름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놀랍도록 밝았습니다. 직원들이 회장님, 이쪽으로 오세요라며 아이들을 소개할 때 정만호는 한 아이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지호였습니다. 그 아이는 그를 보며 천진한 미소로 다가와 말했죠. 할아버지 같아요. 안아봐도 돼요? 그 말에 주변이 웃었고 정만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느껴졌던 따뜻함,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묘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고 이유 모를 눈물이 번져 나왔지만 그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날 이후 정만호는 지호를 유난히 챙겼습니다. 장학금도 직접 보내고 보육원 사정도 틈틈이 살폈습니다. 저 아이는 꼭 공부를 계속 시켜야 해요. 그는 비서에게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 회장님이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회장님께서 웬일이시지? 하는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지호는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편지로 소식을 전해오던 아이는 매번 단정한 글씨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정만호는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붙잡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오늘 그 모든 평온이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사진 속의 민석과 지호, 닮은 눈매, 입꼬리, 웃을 때의 표정. 그는 이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의 피와 살로 이어진 손자라는 걸. 민서가 너한테 이런 아이가 있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책상 위의 시계를 바라보며 그는 몇 번이고 손가락을 떨었습니다. 10여 년 전 아들이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언젠간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때는 단지 반항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말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정만호는 억지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깥의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고 어둠 속에서 희미한 햇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이 액자 유리 위로 스며들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마치 아들과 손자가 함께 웃는 듯 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서가, 아버지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이 아이를 꼭 지켜줄게. 창문 밖 빗물이 멈추자 정만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다음 달엔 학교에 갑니다. 꼭 만나고 싶어요. 편지의 끝에 작은 손글씨로 덧붙여 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지호 올림.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진실의 무게를 그는 예감하고 있었으니까요. 정만호가 아들의 결혼 소식을 처음 들은 건 1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그날도 회의가 길어졌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전해온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회장님, 민석 부장님이 결혼을 하셨답니다. 그 순간 정만호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내 허락도 없이?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민석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그룹의 핵심 사업을 맡은 아들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이었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죠. 감정에 솔직하다는 것. 그 성격이 결국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민석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좋은 사람입니다. 정만호는 서리를 덮으며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좋은 사람? 배경도 가문도 학벌도 모르는 여자를 두고 그 말을 하느냐. 민석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가문보다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정만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런 미련한 놈이 있나. 이 회사는 내 감정 노름으로 세워진 게 아니다. 그날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등을 돌렸습니다. 민석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언젠가 이 말이 후회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다시는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정만호는 마음속으로 수십 번 아들을 불렀지만 자존심이 그를 막았고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전화 한 통이 그를 깨웠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민석 부장님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만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차가운 응급실 복도, 푸른 불빛 아래 아들의 몸이 흰 천에 덮여 있었죠. 의사는 침묵했고 정만호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민서가 왜 이런 짓을 했니? 그는 아들을 원망하며 동시에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그 여자는? 하고 묻자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여성은 숨졌습니다. 가족은 없다고. 그날 이후 정만호는 모든 걸 잃은 듯 살았습니다. 신문을 보아도 글자가 보이지 않았고 음식의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석의 방을 그대로 두었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은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진실은 그에게 온전히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사실을 알았어도 그녀가 임신 중이었다는 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병원 기록은 정리가 늦었고 보호자 정보도 혼선이 생겨 아이는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그녀의 친구이자 간호사였던 한 여인이었죠. 그녀는 아이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키워달라는 부탁과 함께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정만호는 여전히 후회의 그림자 속에 살았습니다. 매년 아들의 제사에는 말없이 술 한 잔을 올리고 돌아섰습니다. 민서가 내가 틀렸구나. 내가 사랑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 게 평생의 업보다. 그는 늘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그가 우연히 후원하게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호,
서류에는 아버지 이름 민석, 어머니 이름 윤혜가 적혀 있었지만 그는 깊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들이 낯설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운명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을 다시 잇고 있었던 셈이죠. 정만호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피보다 강한 인연은 없구나. 아무리 등 돌려도 결국 다시 만나게 되는구나. 창밖에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고 그는 서류함을 열어 민석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민석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아들보다도 닮은 얼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지호, 그 아이의 웃음이 민석과 똑같았다는 사실이 이제야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정만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구나. 하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액자 위로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이어진 듯 했습니다. 비밀의 끈은 이미 오래전부터 엮여 있었던 것이죠. 봄비가 잔잔히 내리던 오후 정만호는 오랜만에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매년 이어온 후원 행사였지만 올해는 유난히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전 지호에게서 손편지가 왔기 때문이죠. 회장님, 이번엔 꼭 뵙고 싶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한 줄이 마음에 계속 남았습니다. 보육원 정문 앞에서 우산을 접으며 들어서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원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만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아이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운동장 한켠에서 달려오는 아이, 지호였습니다. 회장님, 맑고 밝은 목소리가 비 내리는 공기를 뚫고 울렸습니다. 정만호의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호는 커 있었습니다. 얼굴의 선은 또렷해지고 눈매는 점점 아들 민석을 닮아가고 있었죠. 정만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호야, 많이 컸구나. 공부는 잘하고 있지? 네, 회장님 덕분에요.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그 말에 주위가 웃음바다가 되었고 정만호는 손을 내밀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자랑스럽다. 행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씩 교실로 들어갔을 때 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정만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혹시 집에 사진 같은 거 많으시죠? 뜻밖의 질문에 정만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응, 왜 그러니? 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사진, 한쪽 모서리가 찢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젊은 남자가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정만호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이 사람 우리 아빠예요. 지호의 말에 시간은 멈췄습니다. 정만호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의 웃음, 손끝의 습관, 눈가의 주름, 모두가 민석이었습니다. 손에서 사진이 미끄러질 뻔했죠. 지호야, 이 사진 어디서 난 거니? 엄마 물건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아빠 얼굴은 처음 봤어요. 정만호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가가 시려왔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니? 민석이에요. 윤민석.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정만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지호야, 너 윤혜라는 이름 들어봤니? 네, 제 엄마요. 근데 엄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정만호는 그 자리에서 꼿꼿이 서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아이가 아들의 아들이라니, 그토록 찾아 헤맸던 가족의 마지막 흔적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겁니다. 지호야, 혹시 내가 살던 보육원에 그 사진 말고 다른 것도 남아있을까? 엄마가 써준 편지 한 장 있어요. 언젠가 내가 아빠 가족을 찾게 되면 이걸 보여줘라고 써 있었어요. 지호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석의 부모님께라고 적힌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정만호는 봉투를 손에 쥐었지만 쉽게 뜯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지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만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조금 놀라서 그렇지. 그날 밤 정만호는 집무실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차를 내왔지만 그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죠. 안에는 짧은 편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 민석이 저를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게 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가 세상에 남겨진다면 그 아이만큼은 따뜻한 세상에서 자라게 해주세요. 윤혜드림. 글씨는 흔들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정만호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그 여인이 아들의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남긴 것이 바로 이 아이였다는 걸. 윤혜 씨, 내가 틀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었군요. 정만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오랫동안 눌러왔던 후회와 그리움의 무게였습니다. 이제 그는 결심했습니다. 지호를 더 이상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관계로 두지 않겠다고, 가족으로, 피부치로, 손자로 품겠다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실을 밝히는 순간 지호의 삶도 바뀔 수 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봄비가 그친 맑은 날이었습니다. 정만호는 서재 창가에 앉아 지호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편지의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밟혔죠.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자신의 손자라는 사실을.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붙은 듯 무거웠습니다. 지호야, 너는 아직 몰라야 한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호에게 진실을 말하면 아이의 삶이 뒤집어질까봐, 회장의 손자라는 이름이 아이의 순수한 세상을 망칠까봐. 그는 그걸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호는 회장의 초대를 받고 처음으로 회장 집을 찾았습니다. 와, 진짜 크다. 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벽마다 걸린 그림과 유리 장식장, 그리고 고요한 공기. 그 안에서 소녀는 두 손을 꼭 모으고 섰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호야, 내 덕분에 이 집이 오랜만에 웃는 것 같다. 정만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아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식탁에는 정갈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숙이며 수저를 들었죠. 이렇게 좋은 집에서 밥을 먹어본 게 처음이에요. 음식은 마음이 담겨야 맛이 나는 거야. 정만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사이로 감춰진 감정이 점점 그의 눈가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지호는 집안을 구경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만호는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보여드려라. 지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방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그 방 안에는 액자가 가득했습니다. 지호는 조심스레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엔 낡은 사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품고 다니던 그 사진. 이거 우리 아빠인데?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뒤에서 정만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다가가 사진을 들었습니다. 그래, 민석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니? 네, 아빠요. 근데 회장님은 어떻게 아세요? 정만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대답 대신 그는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지호야, 세상엔 말하지 않아야 하는 진실도 있단다. 지호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진실이면 좋은 거잖아요. 그 말에 정만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의 세상은 그게 항상 좋게만 흘러가진 않지. 지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회장님, 혹시 아빠를 아셨어요? 정만호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아버지를 닮은 내 얼굴이 낯설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도요.
왠지 회장님이 아빠 얘기만 나오면 슬퍼 보이세요. 그 순수한 말에 정만호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호야,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그게 제일 고맙다. 그날 밤 지호가 떠난 뒤 정만호는 빈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민석의 사진과 지호의 편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손에 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석아, 이 아이가 널 닮아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나의 죄가 이렇게 다시 돌아온 걸까?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비서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 지호 말입니다. 신원조에 요청하신 서류가 나왔습니다. 정만호는 조용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출생등록 없음, 생모윤회, 사망확인서 첨부. 그리고 맨 아래 작은 글씨, 생부 윤민석 사망. 정만호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이제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지호야,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민석아, 내가 어떤 벌을 받아야 이 죄가 사라질까?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부끄러움과 그리움,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늦은 고백이었습니다. 며칠 뒤 봄이 완전히 지나가고 여름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만호의 집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폭풍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비서 김 실장이 급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지호군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만호는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굵은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그룹 후원 아동, 회장의 숨겨진 가족?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신문에는 행사장에서 찍힌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신과 지호가 나란히 서 있는 장면, 그리고 밑에는 추측성 문장이 이어져 있었죠. 두 사람의 닮은 모습과 정 회장의 특별한 관심, 혹시 숨겨진 가족관계가 아닐까? 정만호는 손에 쥔 신문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먼저 알아버렸구나.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김 실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처리할까요? 부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죄를 낳는다. 이제 감출 이유가 없다. 그날 밤 정만호는 혼자 서재에 앉아 아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아, 결국 이렇게 됐구나. 아버지가 내 선택을 이해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그의 눈가엔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감추지 않기로, 이 아이를 세상 앞에 당당히 세우기로. 다음 날 기자회견장이 준비되었습니다. 정만호는 검은 양복 차림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세상을 놀라게 해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지호군은 제 아들의 아들, 제 손자입니다. 순간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지만 그는 잠시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한 아이의 할아버지로서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후회와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만호의 눈빛이 누구보다도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호는 보육원 원장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회장의 얼굴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지호야, 회장님이 내 얘기를 하고 계셔.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호는 화면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아이는 제 손자입니다. 제 아들의 피입니다. 그리고 제 남은 생은 그 아이를 위해 쓰겠습니다. 지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린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죠.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던 사람이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가족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호는 회장의 집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죠. 대문 앞에서 망설이던 지호는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만호가 우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호야. 두 사람의 시선이 빗속에서 마주쳤습니다. 지호는 말없이 다가와 회장의 품에 안겼습니다. 왜 이제야 말했어요? 그 말에 정만호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었구나. 빗물과 눈물이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시선도 기사도 소문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단지 한 남자의 후회와 한 소년의 용서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그날 이후 정만호는 언론의 비판에도 묵묵히 대응했습니다. 회사의 이사회는 술렁였지만 그는 단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지호는 내 가족이다. 그게 내 결론이다. 그의 말은 단단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정만호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가 이제 됐다. 너의 아들을 지켜줄 테니 편히 쉬거라.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슬픔이 있었지만 그 밑에는 비로소 평온한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서서히 사그라들었고 정만호의 집엔 다시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낯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침이면 지호는 식탁에서 학교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발표회예요. 꼭 오셔야 돼요. 정만호는 신문을 덮고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약속했다. 지호는 환하게 웃으며 뛰어나갔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한때 권력과 명예로 가득했던 이 집은 이제는 가족의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놓인 두 개의 밥그릇, 한쪽엔 정갈한 반찬, 다른 한쪽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아버지, 오늘은 지호가 좋아하는 걸로 했어요. 지금은 없지만 민석의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 체육관에서는 아이들의 합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만호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무대 위의 지호는 또박또박 가사를 따라 불렀습니다. 보고 싶을 땐 눈을 감아요. 마음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 순간 정만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민석이 어릴 적 아버지에게 자주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노래가 끝난 뒤 지호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회장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땠어요? 아주 훌륭했어. 내 목소리엔 힘이 있더구나. 정만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남아 있었죠. 며칠 후 정만호는 아들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산자락 아래 고요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호는 꽃다발을 들고 옆에 섰습니다. 아빠, 저예요. 지호요.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학교도 다니고 있어요. 정만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가 이제야 약속을 지켰다. 너의 아이를 내 손자로 키우고 있다. 묘비 위의 이름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윤민석, 윤혜.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만호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늦게서야 깨달았다. 사람이 남기는 건 재산이 아니라 마음이더구나. 지호는 가만히 회장을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우리 보고 있을까요? 정만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 한가운데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보고 있지. 지금 이 순간 너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거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만호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노을빛이 도로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생은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할아버지로, 한 아이의 길을 비춰주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지호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장학재단의 연설 무대에 섰습니다. 저는 제 꿈을 믿게 해주신 한 분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호의 시선이 관객석의 정만호를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분은 제 할아버지이자 제 인생의 첫 번째 스승입니다. 청중의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만호는 조용히 손뼉을 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젠 미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늦게나마 원을 그렸고 그 원의 중심엔 지호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일기장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서가, 내가 남긴 아이는 잘 자라고 있다. 나는 이제야 아버지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겠다. 글씨가 흔들렸지만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아래 두 세대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고 있었습니다. 정만호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다, 다 됐다. 그 말엔 수십 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모든 것을 용서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